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홍대 상권을 둘러보면서 그 점포에 우리가 출점을 해야 될지 출점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분석 툴인 손익분석과 출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대 상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곳 상권에서 출점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전제 아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점포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자질, 창업 자금, 창업 아이템, 상권 입지 등도 중요하지만 손익분석과 출점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아이템과 좋은 상권이 있지라도 그 점포에서 남는 것이 없다면 출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이 높다고 해서 순이익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번화한 상권이라고 출점만 하면 성공할 것이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한때 경기가 호황일 때는 그랬습니다. 인건비도 사고 물가도 사고 월세가 살 때만 해도 장사가 좀 되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최고로 오른 상태에서는 매출이 높게 나와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익계산, 손익분석, 출점 타당성 분석, 그리고 원가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하고 장사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창업 성패가 결정난다고 보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점포 개발 일을 할 때 원가를 토대로 철저하게 손익분석, 출점 타당성 분석을 함으로써 출점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홍대 상권의 출점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에 관한 에피소드와 홍대 상권의 특성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손익분석과 출점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원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원가는 각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직접 원가와 제품의 생산에 들어간 관리비용과 판매비용 등의 간접 원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직접 원가의 간접 원가를 포함한 것을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의 총 제조에 들어간 제조 원가를 공장 원가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라고도 합니다. 이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를 말하는데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 매장의 월세, 인건비, 세금 등 제품의 판매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 개념을 총원가라고 합니다. 원가는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원가의 측정 기준과 내용 등 산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는 업종에 따라 원가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가의 개념을 알았다면 손익계산 방법은 아주 쉬워집니다. 손익계산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즉 제조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영업이익만 생각하고 출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안에는 영업의 비용과 수익, 그리고 세금 및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계산한 마지막 단계인 순이익을 보고 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을 토대로 출점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하루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점포에 출점하게 됩니다. 심지어 손익분기점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와 권리금을 절충하거나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고 해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는 손익분석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출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는 부동산 격언을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진행하다 보니 필자의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 입지보다 손익분석을 먼저 따져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익분석과 출점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 우선 그곳 상권의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홍대 메인 스트리트로 불리는 어울마당로는 공항철도 7번 출구부터 KTNG 상상마당 홍대까지 약 940m 거리를 말하며 홍익로를 중심으로 위쪽 걷고 싶은 거리 약 540m 거리와 홍대 예술의 거리 약 400m 거리를 말합니다. 매일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는 평당 300만 원으로 10평 점포가 무려 3천만 원인 엄청난 곳이기도 합니다. 어울마당로와 홍익로가 교차하는 인근의 매장은 평당 임대료가 200만 원 내외로 전용 7평 의류점의 경우 월세가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약식으로 출점 타당성 분석을 하더라도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출점하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미로 거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 거리의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빈점포가 늘어나는 상권 양극화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홍대 메인스트리트에서 홍익대학교로 이어지는 골목 상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활력이 넘쳐 보이지만 높은 임대료 한숨만 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여기 홍대 상권은 어떠한 업종이 성공 가능성이 큰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홍대 상권의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대 상권은 원래 주택가 상권의 토대 위에 홍익대학교가 1946년 용산구 원효로 일가 31번지 소재 흥국사에서 개교한 후 1955년 마포구 상수동 현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2010년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구간 그리고 2012년 수도권 광역전철 경의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지하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3개의 노선이 연결되는 핵심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홍대 입구역은 2018년 공동입된 경의선 1구 역사와 함께 수익형 민자사 BOT, 즉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로 지어져 2844m 접근의 넓은 부지에 17층 규모의 백화점 AK 프라자 홍대와 294실 규모의 호텔 홀리인데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가 들어섰습니다. 지하 역사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현대식 복합 민자 역사로 경의선 숲길과 더불어 홍대 상권의 차세대 랜드마크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객 수는 2019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5,323명으로 대한민국 모든 철도역 중 승하차 인원 3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모든 철도역 중에 연도별 일평균 승객 20만 명을 찍었던 역은 강남역, 잠실역, 홍대 입구역, 서울역 4개가 전부입니다. 그랬던 홍대 상권이 코로나19로 유동인구미 유입인구가 확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주말과 퇴근 시간대의 홍대 입구역은 사람이 많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 9번 출구 주변은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설로는 홍익대학교를 비롯한 삼성스토어 홍대점, 네이버스퀘어 홍대, KT브라자 신촌지사, 영품문고 홍대점, 머큐 엠버스도 홍대 호텔, 롯데 L7 호텔 등이 있습니다. 홍대 상권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패션 거리, 예술의 거리, 클럽 거리로 크게 4곳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와 예술의 거리로 나눕니다. 이곳 홍대 상권은 강남역 상권, 명동 상권과 함께 서울 3대 상권의 하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의 영향으로 합정역, 상수역 주변까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망원역 일대까지 망리단길로 불리면서
상권이 더욱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여 출점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